네, 또 그렇다고 코스닥만 이렇게 잘 가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세히 한번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미정 캐스터. 네. 네,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으로 완전히 몰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 흐름이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도합해서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코스닥을 현재 2조 가까이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1조 가까이 사서 역대 최대 규모로 경신했는데요. 하루 만에 기존 기록의 2배를 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 가장 매수 많은 게 금융투자, 현재 1조 6천억 원대를 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담는 쪽은 제약 이후로 기계장비, 전기, 전자순으로 담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5천 특위가 이름을 뭐 6천 특위, 7천 특위 이렇게 바꾸는 걸 좀 주저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그래도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우선 모건 스탠리에서 코스피에 대한 목표치를 4,500으로에서 5,200으로 목표치를 상향했고요.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5,800까지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하반기가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사실 국내 증권사들은 상고하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다른 방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특히 코스닥 3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도 지난 토요일에 이 리포트를 발표했더라고요.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5,700으로 얘기하면서 지금으로서 14%의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대표님. 코스닥으로 완전히 지금 수급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코스피는 좀 차익 실현을 할 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 5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숨을 쉬고 싶다. 급하게 올라온 감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의 리스크, VS 걸고 기대 수익률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하게 올라온 우리 증시가 맞습니다. 1월 1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지난주까지만 해서 코스피가 무려 한 달도 안 됐는데 18%나 성적을 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또 1등 했습니다, 우리가. 25년에도 70%로 이제 1등을 했었는데 1월 달에도 달렸어요. 같이 달린 게 물론 뭐 금도 달렸지만 은도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25년 분위기가 그대로 26년 1월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끌고 간 게 이제 빅3가 많이 끌고 갔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온 면이 있고 실적이 일단 삼성은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와 일단 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이제 목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숨을 고르는 이런 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할 단계는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지금부터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1분기에 수익을 거둘 거는 이제 락인 좀 모아놓고 조금 변동성에 좀 대비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네. 차익 실현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연초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현대차 조정이 좀 강한데요, 생각보다. 네. 가장 오늘 최근에 흐름들 좀 정리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정리해 왔는데 우선 가장 많이 빠진 거는 현대차 EUB더라고요. 13%가량 하락을 했고요. 현대오토에버 역시 13% 가까운 하락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고점 대비해서 막 9에서 5%가량 빠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단순 노조 파업 이슈 때문이라고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좀 많이 급하게 이제 좀 달린 모양이 있으니까 이제 현대오토에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 위주로 많이 빠졌고 지금 목표 주가들을 제가 이제 주말에 쭉 봤더니 목표 주가들이 현대오토나 뭐 현대 위아나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차 주가도 목표 주가 오르긴 올라도 그렇게 아주 급하게 오른 느낌은 없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이런 이제 목에 찬 그런 이제 목표 주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가치주의 과거의 그런 생각에 이제 함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장주 영역으로 지금 한 발짝 들어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맞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거에 대한 이제 잠시 일시 기간적인 조정이 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올라갈 이제 태세를 갖출 거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3천이라는 새로운 목표치가 제시된 코스닥 주초부터 굉장히 맹렬한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펀더멘털이 특별히 좋아진 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지금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3천에 대해서 이제 깃발을 들려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코스피 5천하고 코스닥 3천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스닥 5천을
코스피 5천을 우리가 갔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부에서 앉아서 있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으나 물론 이제 정부가 상법 개정안 뭐 1차, 2차 그리고 이제 3차 개정안까지 이제 낼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코스피는 어디까지 왔겠는가? 기업의 실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없이도 5천이 왔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고 하면 아마 3천 중반대까지는 정부의 노력으로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3,500을 넘는 뭐 5천까지 1,500포인트는 그야말로 그 S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천이 가능했던 거다. 이걸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지금 3천을 바라본다 얘기는 물론 뭐 언젠가는 3천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신뢰도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예. 실적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PER로 보나 PBR로 보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항상 높았습니다. 신뢰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입은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활성화는 시키되 퇴출할 수 있는 회사들은 빨리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우리 신뢰도를 구축해가지고 뭐 1,500이 됐든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달릴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금요일 날 오늘 기관들이 열심히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뭐 ETF를 통한 이제 그런 유입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증권 투자 통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투기적인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버블의 역사는 뭐 언제든지 형성될 수 있죠. 투기의 역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끝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사실 1년 새 EPS가 13% 정도 개선되는 동안 지수 레벨은 50% 이상 성장을 하긴 했다고 하니까요. 증시 활성화 정책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열은 사실 어떠한 정책이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과열인 만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에서 수급이 어디로 그러면 몰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CJ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하셨다시피 바이오에서 가장 많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오늘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확실히 다른 종목 대비 좀 부진해요. 확실히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코스닥의 훈풍이 알테오젠에는 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뒤를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주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상한가 걸린 만큼 강했던 영향이고 근데 유로메카라든지 현대무벡스, 휴림로봇은 오늘도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총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이 3개 종목만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도 이렇게 그전에 많이 상승한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역시 뭐 두 자릿수대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 대표님 지난번에도 바이오 2차 전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바이오 2차 전지 정말 강하고 로봇도 강하고요. 어디에 네. 주목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시장에 그 관심권에 한 복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봇주를 이제 봐야 될 시점이 이미 뭐 지나왔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보면 닷컴 버블 때도 회사 이름만 닷컴이라고 바꿔도요. 주가들이 매일 상한가 치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봇자 이름만 들어가도 그런 시절이 돼버리고 있지요. 그러나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다. 누가 끝까지 갈 거고 누가 살아남을 건지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옥석가리 국면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다 보면 나올 거고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로봇 회사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로봇 회사들 그리고 LG전자도 이제 클로이드 로봇 해가지고 그런 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밸류체인 선상 바깥에 있는 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로봇 회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옥석을 갈 타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가 잘 갈지 잘 헷갈리면은 그냥 지수 인덱스 추종하는 ETF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 증권 투자 쪽에 ETF가 먼저 막 돈이 밀려 들어오니까 예. 강제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 투자 통해서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숫자로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걸로 나올 때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그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거래대금 3위에서 5위가 모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라든지 뭐 선물 ETF라든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는 뭐 네. 섹터 코스닥 쪽에서 궁금한 거 없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늘 궁금한 게 많았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팔고 좀 직관적으로 여쭙자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단기적인 이제 투자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선택이 맞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고, 저같이 이제 좀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안정감 있게 하는 스타일들은 오히려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갔을 때 천천히 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겐헌팅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포워드 선행 PER로 봤을 때 삼성전자 26년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겨우 10배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겨우 7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예. 7배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 실적이 그 정도로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아직 피크아웃이 모멘텀이 1분기나 2분기, 분기 단위로는 그때는 나올 텐데 실적이 더 상향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코스닥으로 몰려가는 거는 단기적인 뭐 승부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쪽이 코스피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머릿속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20년 넘게 네.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매일 불러주니까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렇군요. 반도체주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HBM4 다음 달 양산에 들어가고 3월 엔비디아 GTC에서 공식 데뷔한다 HBM4 이런 소식 들리면서 SK 하이닉스와의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양사가 서로 이렇게 주가를 갉아먹는 관계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전까지는 서로 상승 관계에 있다가 지난 이제 25년 3분기부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강하게 좀 부르짖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먼저 많이 튄 게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게 좀 부담되는 분들은 삼성전자 안정적인 거를 원하는 분들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안 가진 게 있죠.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리가 이전까지 구조적으로 적자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TSMC에서 이게 바틀렉이 걸리는 거를 일부러 낙수 효과를 그 삼성전자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금년에 거의 뭐 지금 컨센서스가 122조인데 저는 지난 방송에 나와서 140조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투자 후에 남는 잉여 현금으로 가지고 과연 주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돈을 쓸 여력이 많은 삼성전자를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이 빅테크들의 실적도 우리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좀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나온 미국 S&P 500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살짝 둔화 흐름이 감지된다면서요, 근데. 네, S&P 500에서 아직 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 보면요, S&P 500 기업 중에 75%가 어닝 서프라이즈이지만 서프라이즈 규모가 한 5.8% 정도로 5년 평균인 한 7.7% 대비해서는 밑도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인텔 역시 가이던스를 좀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17%나 급락한 것처럼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기업의 60%가량이 가이던스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에서는 빅테크 7개 종목 중에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메모리 관련주들, 국내 삼성전자도 관련이 깊죠. 샌디스크나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ASML이나 랩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을 발표해서 이번 주에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대표님 눈높이가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실적이 우리 반도체주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셀 온 뉴스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위에 있는 M7 주가들이 지금 힘을 못
그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VS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이런 쪽 그 메모리나 아니면은 이쪽 그 스토리지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공교롭게도 이번 목요일 날 다들 실적 발표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주 큰 이제 이벤트가 열리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이 분수령이 돼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가이던스를 완전히 폭발적으로 준다 그러면 다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가는 그 폭발력 있는 뉴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멈칫할 정도로 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앵커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게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뭐 삼성전자보다 1시간 먼저 목요일 날 나오는데요. 지금 컨센서스의 OP 마진은 뭐 거의 한 53%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26년에 SK 하이닉스의 OP 마진율은 거의 59%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 좋다고 하면 우리가 꿈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 60%를 넘어가는 SK 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보이는 게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주목해서 잘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 소식만 좀 들어볼까 하는데 환율 움직임이 요즘 묘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15원 가까이 급락 중이고요. 주말 사이에 미국 연준의 이제 레이트 체크 이슈 이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 97로 하락했는데 보통 이제 이 레이트 체크라는 게 외환시장 개입 전에 주로 하는 행동이라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조 체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오히려 안 빠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면은 계속 98, 100 이 선에서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미국에서 돈 푸는 걸 생각하고 재정 정책 계속 확대하는 걸 생각하면 더 내려갔어야 되죠. 그리고 각국의 그 탈달러화 경향이 이렇게 짙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달러화 지수가 97에 있었던 게 저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달러가 점치적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밑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엔화 환율은 아직도 그런 위쪽으로 상방 압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이 또 미국 예산안, 임시예산안 처리 마감일이라서요. 만약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또 다시 셧다운 될 수 있습니다. 또 셧다운이 된다면 또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 연방 정부 셧다운하는 건 뭐 거의 연례행사로 한 건데 이제 1년에 한 번 할 거냐를 몇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네. 가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아니겠느냐. 미국 연방 정부가 뭐 1년 360일 문 닫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또 지나가면서 다시 재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은 시장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외에도 참 미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뭐 폭설 한파에 지금 에너지 대란까지 오고 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천연가스 유가도 오르고 미국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시티그룹에서는 탈달러가 이제 신흥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신흥시장으로 이제 탈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한국에도 좀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주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도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게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뭘 팔고 있죠? 빅3 회사를 팔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팔고 있어요. 거기서 판 돈으로 일부는 물론 조방원이나 다른 이제 개별 섹터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이나 다른 신흥 국가로 알로케이션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미국 밖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대상국은 뭐 아직까지 주가 수익률이 덜 올라오고 있는 개도국 증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흔들려도 변함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미국은 이미 뭐 S&P 기준으로 지금 PER 선행 지표가 22배 정도에 가 있고 나스닥도 32배 정도에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공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막 들어가 있는데 지금 AI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돈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거기서 흔들 하다 보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게 지금은 오히려 단점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싶네요. 네, 우리 코스피에 그리고 코스닥의 희망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
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